자, 오늘은 일러닝 시스템과 LMS 시스템의 그 표준화에 대해서, 그 표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이라고 하면 이 표준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표준화라고 하는 개념이 또 이해하기가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에 사용되는 어떤 볼트나 너트나 또는 뭐 나사 같은 것들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컴퓨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회사에서 지금 컴퓨터를 만들어내는데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고장이 났을 때 꼭 그 해당 회사의 제품만을 지금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AS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리를 할 때 부품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 부품이나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유지 관리하고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자라고 미리 약속한 그 규약을 우리가 표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전에 이제 비디오 테이프가 많이 사용될 때 크게 비디오 플레이어가 두 가지의 방식이 있었어요. 하나는 베타 방식과 그 다음에 VHS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베타 방식으로 만든 비디오 테이프는 VHS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VHS 방식으로 만든 것은 베타 방식으로 만든 것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비디오 테이프는 아무 비디오 플레이어에 의해서 동작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일러닝에 있어서의 표준은 무엇이냐? 이렇게 비디오 산업에 있어서 만든 사람들에 따라서 그 구동하는 방식이 달라서 꼭 돌아가는 어떤 플레이어에서만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누가 만들었든지 간에 학습자는 상관없이 자기가 원할 때 어떤 플레이어로도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기 위한 모든 약속의 그 모음이 바로 일러닝의 표준 또는 일러닝의 표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우리가 보면서 설명을 하면요, 학습 컨텐츠와 그 다음 플랫폼을 어느 환경에서든지, 그 환경에서는 OS일 수도 있고요, 운영 소프트웨어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하드웨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용이하게 그리고 활용하기 위해서 제품을 그 컨텐츠를 만드는 그 업체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약속한 그 약속의 모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러닝 컨텐츠 또는 일러닝 시스템, 이것들을 표준화했을 때의 장점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누가 만들었던지 간에 또는 어디에서 누가 만들었던지 간에 어디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재사용성이 가능합니다. 즉 재사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컨텐츠, 어떠한 코스를 위해서 만들어낸 컨텐츠가 다른 코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또 다른 컨텐츠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재사용성입니다. 둘째, 이제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컨텐츠를 사용하고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할 때 즉시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약속대로 컨텐츠를 만들어냈다고 하면 학습자가 공부하려고 할 때 학습자 그 플레이어에서 바로 클릭을 하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접근성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약속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플레이어에서 예상하고 있는 그런 포맷대로 되지 않은 것은 이제 플레이가 되지 않겠죠. 그러면 플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그걸 포맷을 변환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접근성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운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시스템에서도 돌아가지만 B라고 하는 시스템에서도 돌아가고 C라고 하는 시스템, 많은 시스템에서 상호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마치 아까 그 비디오 테이프에서 그 VHS와 베타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서로 각자의 시스템에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식의 그 비디오 플레이에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호 운용성이고요. 그 다음에 내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러닝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계속 이제 버전업을 하게 되잖아요. 좋은 기능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버전들이 상향되는데, 상향될 때 하이의 버전이 그대로 플레이가 안 된다. 그래서 얘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내구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거나 또는 그 버전이 업그레이드 됐다 하더라도 일러닝 시스템이 그대로 동작하고 컨텐츠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특성, 그게 바로 내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러닝 시스템을 만들거나 또는 컨텐츠를 만들 때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이제 업체들 또는 일러닝 시스템 LMS를 만드는 업체들이 다들 이제 그 약속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땐 이렇게 하자. 그리고 이 컨텐츠를 만들 때 이렇게 하도록 하자. 이걸 플레이할 때는 이렇게 하도록 하자. 그리고 이런 내용을 네트워크로 주고받을 땐 어떻게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을 다 만들어 두고 그런 규약집을 만들고 그 규약집에 따라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이제 누가 만들었던지 간에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든지 간에 상호 운용성 있게 그리고 언제든지 재사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접근성이 높고 그 다음에 내구성이 높은 걸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게 되면 만들어내는 업체나 그 다음에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 측에서 상당한 효율성을 추구할 수가 있겠죠. 그 일러닝 그 시스템의 표준 또는 컨텐츠의 표준으로 많은 것들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실제는 이제 스콤이라고 하는 이 표준이 가장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IMS라고 하는 이 표준도 많이 그 사용을 했다가 지금은 이 스콤이라고 하는 것에 거의 이렇게 좀 이렇게 다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스콤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영어로는 SCORM이고요. 스콤은 뭐의 약자냐면 Shareable Content Object Reference Model입니다. 즉, 이 스콤이라고 하는 건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아까 이제 그 컨텐츠를 만들어낼 때 또는 일러닝 시스템을 만들어낼 때 지켜야 할, 참조해야 할 약속집.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약속의 그 집합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특별히 이제 쉐어러블 컨텐츠는 뭐냐면 이제 교육용 컨텐츠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라고 하면 그게 여러 시스템들에서 잘 재사용되고 공유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컨텐츠 객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참조해야 될, 따라야 할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Shareable Content Object Reference Model, 그거의 약자가 바로 스콤입니다. 즉, 이 스콤은 바로 일러닝 컨텐츠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표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스콤의 이발루션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 왼쪽에 보시는 이러한 내용들, 여기 보면 아까 설명한 IMS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IBM, 뭐 회사 이름도 있고, 오라클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각자 일러닝 컨텐츠 또는 일러닝 시스템을 만들어내서 상업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다 표준으로 지금 이렇게 민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IBM은 IBM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일러닝 표준으로 제안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제안을 했고, 왜냐하면 이 앞으로 디지털 에듀케이션이 상당한 전 세계적으로 마켓을 형성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든 이 표준이 사실상의 표준으로 채택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켓을 점유하는 데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일러닝 표준들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아무리 내가 표준으로 민다 하더라도 실제 시장에서 수요자가 그걸 채택을 하고 개발자가 채택을 해야지 그게 사실상의 표준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경합들을 벌였어요.
경합들을 벌이면서 1998년, 99년, 2000년 이렇게 되면서 조금씩 많이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면서 지금 대부분은 다 지금 어디로 수렴되고 있냐면 스콤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다 이렇게 수렴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요 많은 곳에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각각의 표준에서 제안을 한 것을 스콤이 다 이렇게 통합해서 하나의 사실상의 표준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표준의 하나가 이제 스콤인데요. 스콤의 목표는 바로 어떤 거냐? 아까 일러닝 표준에서의 그 장점 이 네 가지를 취하는 겁니다. 접근성, 상호 운용성, 재사용성, 내구성을 표방하기 위한, 그리고 그걸 추구하기 위한 것이 바로 스콤의 목적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스콤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들으시면 그건 일러닝 컨텐츠 또는 시스템을 만들 때 지켜야 할 또는 따라야 할 참조 모델, 약속의 규약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많은 자들이 따르는 그런 표준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각각에 대한 설명은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콤에서는 그러면 어떤 것을 표준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느냐? 크게 네 가지입니다. 패키징 하는 거, 그 다음 메타데이터를 만드는 거,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그 다음에 시퀀싱을 하는 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패키징은 컨텐츠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배포를 할 때 어떻게 패키징을 해서 배포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상품을 만들면 상품을 이제 포장을 하잖아요. 그 포장을 어떻게 해야지만 제대로 이렇게 분배를 하고 그걸 배포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메타데이터는 컨텐츠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 컨텐츠에 대한 실제 상세한 설명들, 이 컨텐츠는 누가 만들었고, 이 컨텐츠를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 컨텐츠 안에 있는 내용은 무엇이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컨텐츠에 부착해야지만 검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에서 그 메타데이터를 읽어서 컨텐츠에 대한 설명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거든요.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어떤 태그들을 달 거고, 어떤 메타데이터의 형태로 할 거냐라는 걸 지정하는 겁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은 그걸 통해서 이 일러닝 시스템에서 또는 컨텐츠들 간에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어떻게 하도록 할 거냐. 시퀀싱 하게 하는 것은 실제 그 컨텐츠의 그러한 그 순서들을 배열하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는 것인데, 본 강연에서는 사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넘어가니까 많은 것들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특별히 이 메타데이터에 대한 것만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디지털 컨텐츠를 만들었으면 이게 이제 검색도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인지를 학습자 또는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잘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컨텐츠 내용 자체만을 분석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너무 좋은데,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자체에 대한 설명, 그거를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하고, 그 메타데이터를 어떤 것을 만들어내느냐, 또는 그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채워 넣느냐는 것이 컨텐츠를 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컨텐츠를 사용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또는 그것을 검색하고 그 컨텐츠를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컨텐츠를 저작한 사람들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러닝 시스템 또는 일러닝 컨텐츠의 표준화는 무엇이냐, 그리고 그 표준에서 가장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리고 그 표준화의 장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